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출을 10배 올리는 카피라이팅 공식을 맡은 백건필입니다. 저는 첫 번째 강의로 3초 안에 눈길을 사로잡는 헤드라인 만들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원래 공립중고등학교에서 8년 동안 국어 교사생활을 했고요. 독립을 한 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는 역사를 바꾼 건 항상 팬이었다. 이런 카피라이터로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한 문장이라는 책 속에 제 모든 노하우를 담아서 출간했죠. 자, 그 중에서 여러분에게 X만 골라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카피라이팅을 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 뭘 알아야 하느냐? 고객들이 구매를 하지 않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고객들의 3가지 구매 장벽이라고 불러요. 자, 그게 뭐냐? 첫 번째, 보지 않습니다. 광고가 너무 많죠. 지겨워요. 안 봐요. 두 번째, 봐도요, 믿지 않아요. 신뢰를 하지 않는 거죠. 자, 세 번째, 보고 믿어도 지금 당장 구매를 안 하고 나중에 사려고 하다가 결국 안 사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3가지 구매 장벽을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될까요? 자, 보지 않는다? 보게 만들어야겠죠. 이게 바로 헤드라인이에요. 자, 그리고 믿지 않으면 적절한 객관적 증거를 동원해서 믿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보디카피죠.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사지 않는 사람은 지금 당장 결제하게 만들어야겠죠. 이게 바로 클로징 카피예요. 오늘 다룰 시간은 제일 앞에 있는 헤드라인으로 보지 않는 광고를 보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첫 번째 핵심 메시지 만들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핵심 메시지가 뭐냐? 먼저 핵심 가치를 아셔야 됩니다. 핵심 가치라는 것은 남과 다르게 전해질 수 있는 차별화된 가치를 핵심 가치라고 하죠. 그렇다면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줄 것인가? 즉, 핵심 가치를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한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기에서 누구는요, 어떤 욕구를 가진 타깃을 말하고요. 무엇은 그 욕구를 채워주는 해결책, 즉 핵심 가치란 말이에요. 마지막 어떻게는요, 구체적인 방법이라든지 상품, 서비스를 말하겠죠.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의 매출을 2배 올려주는 카피라이팅. 자, 어떻습니까? 소상공인 타깃이죠. 매출을 2배 올려주는 이게 뭐죠? 핵심 가치예요. 카피라이팅, 이건 뭡니까? 구체적인 방법, 상품, 서비스가 되겠죠. 카피에는 숨겨진 카피와 드러난 카피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익힌 핵심 메시지가 숨겨진 카피고요. 이것을 헤드라인, 보디카피, 클로징 카피로 구체화한 것이 겉으로 드러난 카피예요. 근데 카피라이팅 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숨겨진 카피가 드러난 카피보다 힘이 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말하는가, 포장하는 것보다 무엇을 말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숨겨진 카피는 부제처럼 구체적으로 쓰고요. 드러난 카피는 표제처럼 아주 간결하고 임팩트 있게 쓰시면 되겠죠.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마케팅 실무자를 위한 쉽게 상세 페이지를 쓰는 36가지 공식. 자, 이게 바로 핵심 메시지이자 숨겨진 카피죠. 이거를 간결하고 임팩트 있는 표제로 바꿔볼게요. 상세 페이지 대신 써드립니다. 이게 바로 드러난 카피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헤드라인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라인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보지 않는다라는 첫 번째 구매 장벽을 돌파하는 게 헤드라인의 역할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헤드라인에서 핵심 가치를 제안하고 약속을 해야 됩니다. 자, 수많은 상품이 있는데 고객이 상품에 머무는 시간은 평균 0.3초라고 해요. 즉, 헤드라인은 0.3초 안에 고객의 시선을 사로잡아야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떠한 존재의 시선을 빼앗길까요? 저는 이 힌트를 영화 제목에서 찾았습니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뭔가 나한테 이익을 주거나 뭔가 나에게 해를 끼칠 것 같거나 뭔가 이상하면 눈길이 가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그대로 카피에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동기에는 2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접근 동기예요. 즉, 내가 이 상품과 서비스를 쓰면 어떤 이익을 얻는가, 이것이 접근 동기고요. 자, 반대로 내가 이것을 쓰지 않으면 무엇을 잃게 되는가, 이것이 바로 회피 동기입니다. 따라서 좋은 헤드라인은 이 2가지 동기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는 것이죠. 자, 헤드라인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자,
자, 왜요? 보지 않으면 사질 않잖아요. 첫 구매 여부는 딱 3초 안에 결정이 됩니다. 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맨 첫 줄을 읽어야 두 번째 줄을 읽고, 두 번째 줄을 읽어야 세 번째 줄을 읽겠죠. 이렇게 전체 카피를 쭉 읽게 되는데 한 번 읽으면 끝까지 읽게 되는 효과를 미끄럼틀 효과라고 해요. 즉, 첫 번째 헤드라인을 읽어야 그 다음 카피도 읽게 된다는 것이죠. 비유를 하자면 헤드라인은 예선입니다. 예선에서 떨어지면 결승까지 갈 수도 없겠죠. 헤드라인은 정해진 구조가 있습니다. 자, 크게 3단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예시를 볼게요. 100만 명이 클릭하는 유튜브 제목을 짓는 7가지 방법. 자, 이 예시를 보겠습니다. 100만 명이 클릭하는 수식어구입니다. 유튜브 제목을 짓는 키워드구고요. 7가지 방법이 소수록구죠. 자, 여기서 이 수식어구에 경제적, 시간적, 노력적, 사회적 혜택, 즉 이익이 드러나야 되고요. 이 키워드구는 이런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라든지 검색 키워드가 들어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서술록구에는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리스트 또는 매뉴얼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한번 응용을 해볼게요. 매출을 5배 높이는 건강식품 마케팅의 몇 가지 비밀.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에 배우는 헤드라인 어디에 써먹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를 발송할 때 제일 앞문장 있죠. 거기에 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카카오 쇼핑하기에서 상품의 제목에 이 헤드라인을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헤드라인에는 6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익 제시형, 신문 뉴스형, 비밀 누설형, 한정 독촉형, 공감 소통형, 그리고 부정 충격형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익 제시형이에요. 이익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경제적인 이익, 시간적인 이익, 사회적인 이익 등등이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1초 등산 스틱. 자, 이것은 어떠한 이익이 있죠? 시간을 줄여준다는 혜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자가 성적을 바꾼다? 자, 의자에 오래 앉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하게 되겠죠?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하면 성적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익과 혜택을 제시할 때는 한 단계 이익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또 그 뒤에 있는 이익까지 제시하고 보여주어야 돼요. 음식물이 잘 내려가는 싱크대, 스텐 배수구망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배수망 쓸 때 어떨 때 가장 곤란합니까? 음식물이 잘 안 내려가가지고 물이 넘칠 때가 있죠. 자, 이거는 음식물이 잘 내려간다는 것을 혜택으로 제시를 하고 있네요. 두 번째는 신문 뉴스형이에요. 고객들은 지금까지 못 들어봤던 새로운 정보를 접할 때 반사적으로 호기심을 가지게 됩니다. 자, 제가 참여한 카피인데요. 과학이 찾은 홍삼의 진짜 이름, 컴파운드 K. 이 컴파운드 K가 홍삼의 약효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성분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몰랐던 홍삼의 진짜 이름이죠. 그러니까 뉴스가 되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이러한 유명 인사를 동원하면은 뉴스감이 되죠. 그리고 최강자, 최상급이 쓰여도 뉴스감이 됩니다. 자, 이것은 두 가지 뉴스감이 결합된 강력한 헤드라인이겠죠. 세상에서 가장 높은 노래. 제가 작사, 작곡, 프로듀서 노래고요. 노래방이 있습니다. 이것도 세상에서 가장 높다는 최상급을 사용함으로써 뉴스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는 뭐가 많이 등장하죠? 매년 새해가 되면 그 새해에 대한 이슈가 등장하죠. 시즌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23년 토끼띠 선물은 이것도 이 시즌 이슈를 뉴스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비밀 누설형입니다. 사람은 뭔가 중요한 것을 감추고 있으면 알고 싶은 욕구가 끌어오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목에 응용하는 거죠. CEO의 다이어리에는 뭔가 비밀이 있다. 비밀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는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궁금하죠? 읽고 싶어지는 겁니다. 땡땡만 바꿨을 뿐인데 여들은 빠이빠이. 뭘 바꿨는지 궁금한데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죠. 자, 이렇게 땡땡으로 처리해서 비밀을 감출 수도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한정 독촉형입니다. 뭔가 혜택을 한정함으로써 조바심이 들게 만드는 테크닉이에요. 단 10대 한정 수량 특가 이벤트는 수량을 한정하고 있죠.
물가 안정, 인하 특가는 기간을 한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수량과 기간을 한정함으로써 좀 더 구매하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자, 이거는 수량과 기간이 결합한 거예요. 단 79시간 한정 수량. 79시간 기간과 한정 수량을 결합했죠. 자, 때로는 자격이나 특정한 조건을 부여할 수도 있어요. 수험생 특별 할인. 이거는 수능 끝나면 많이 보죠. 자, 수험생이라는 자격을 갖춘 고객에게만 할인을 해주는 겁니다. 홈서비스 온라인 주문 시 특정한 조건이죠. 이런 상황에서만 새우버거를 무료 증정한다. 자, 한정 독촉형인데 뭔가 자격과 조건을 제한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공감 소통형이에요. 자, 고객의 마음속에 있는 소리를 대신 말해줌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죠. 공감은 신체 반응으로 드러납니다. 자, 신라면 매워요. 매우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어떠한 신체 반응이 나올까요? 사나이 울리는 신라면. 이 카피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결과 보기. 오, 진짜 사고 싶어. 자, 꽃다발을 보자마자 마음속에 떠오르는 고객의 마음의 소리를 그대로 카피로 옮겨놓은 거예요. 아주 생동감이 있죠. 여름 등원룩 고민 해결. 자, 엄마들의 마음속에 우리 애를 어떻게 입혀서 학교에 보내야 또는 학원에 보내야 기가 죽지 않을까 고민이죠. 그 마음의 소리를 카피로 옮겨놓은 겁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부정 충격형이에요. 고객의 고정관념을 해체하고 새롭게 개념을 재정의하는 기법입니다. 아주 유명한 카피죠.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그럼 뭐예요?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과학이다. 새롭게 개념을 정의한 거죠. 튀기지 않은 감자칩. 여러분, 감자칩은 대부분 다 튀겨서 나오죠? 이 예감은요, 감자칩 시장을 튀긴 감자칩과 튀기지 않은 감자칩으로 양분을 했어요. 아주 굉장히 효과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초 안에 눈길을 사로잡는 헤드라인 만들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